1번. 자, 이런 문제 유형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와, 학교에서.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럼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은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 앞에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힌 숫자 카드가 100장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를 뽑았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12의 배수가 되거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에서, 자,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요놈의 경우의 수와 요놈의 경우의 수를 합치는 거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1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몇 개죠? 8개요. 이 8개가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 100을요 12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100을 12로 나누면 1부터 100까지 1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몫을 구하시면 됩니다. 얼마죠? 8이죠? 그럼 96이죠? 나머지 4는 무시하세요. 8까지, 몫이 8까지 나왔다.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눴을 때 몫이 8이 나왔다. 그러면은 12의 배수는 8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또 질문 한번 해볼게요. 200부터 300까지 12의 배수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는 니네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200부터 300까지잖아. 그지? 이것도 다 일일이 셀 거야? 세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1부터 300까지 개수에서 빼기 1부터 200까지 개수를 해주시면 200부터 300까지의 12의 배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1부터 300까지 12의 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나눗셈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1부터 200까지 역시 나눗셈 몇 개 나올 거 아니야. 2개 빼면은 200부터 300까지의 12의 배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죠? 괜찮죠? 네, 아무튼 그런 거고요. 따라서 12의 배수인 8개와 13의 배수 몇 개 있죠? 100 나누기 13을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눠봐라. 7이죠? 7개 있습니다. 답은 15개 끝. 되니? 됐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 가볼게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얘도 또는이니까 2개의 경우의 수를 더하려고 했더니 2의 배수는 50개가 있어요.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20개가 있어요. 더해서 70 끝? 땡, 틀렸어요. 왜죠? 겹치는 게 있다고요. 1번은요? 1번은 겹치는 게 없었죠? 12의 배수와 13의 배수는 최소 공배수가 156이야. 많이 156은 벌써 100을 넘어가기 때문에 배수 중에는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걸로 바로 더하고 끝내버리지만 얘는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게 뭐예요? 2와 5의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인 10의 배수예요. 그죠? 10의 배수 몇 개? 빼기 10의 배수 몇 개? 1부터 100까지 10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해주셔서 60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1번하고 2번까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고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1 수준의 문제가 되는 거야.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100과 서로 소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100과 서로 소인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모르겠으니까 일일이 몇 개를 좀 써볼게요. 자, 1 돼야 안 돼요? 1은 100과 서로소 마저 틀려. 맞죠? 서로소가 뭔지 알아요? 서로소. 서로소가 뭔지 압니까? 집합에서 서로소는 겹치는 게 없는 건데요. 이건 집합이 아니라 수잖아요. 수. 수에서 서로소는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의 관계를 뜻해요. 즉 1과 100은 공약수가 1밖에 없죠? 그럼 되잖아. 1은 100과 서로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는요? 2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하고 100은 공약수가 1 말고 2도 있잖아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즉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약수 중에 1은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럼 공약수는 무조건 한 1은 있죠. 1 한 개는 무조건 있죠. 그죠? 1 말고도 더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즉 1 말고 공약수가 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얘도 의미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어? 자, 그럼 2는 안 돼요. 3은요? 돼요. 4는요? 4하고 100은 공약수가
1, 2, 4 3개잖아. 안 되죠? 4는 안 돼요. 5는요? 안 돼요. 1하고 5예요. 6은요? 안 돼요. 7은요? 돼요. 8은요? 안 돼요. 9는요? 돼요. 10은요? 안 돼요. 11은 돼요. 12는 안 돼. 13은 돼. 14는 안 돼. 15는 안 돼. 16, 17, 18, 19, 20, 21, 22, 23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건데 이거를 100까지 다 셀래요? 다 셀 수 없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서로서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겹치는 약수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기를 약수라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나타나죠. 약수는 소인수 분해하면 나타나지 않아? 또는 그냥 인수 분해해도 나타나고요. 소인수 분해하고 인수 분해가 뭔지 몰라요? 설명을 드릴까요? 자, 인수 분해는 뭐냐? 자, 숫자가 있어요. 6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얘를 어떤 두 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1 곱하기 60 가능합니까? 또는 2 곱하기 30 가능해요? 또는 3 곱하기 20도 가능하고요. 4 곱하기 15도 되고요. 5 곱하기 12도 되고요. 6 곱하기 10도 되고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떤 한 개의 수를요, 두 수 이상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네들 요 인수들 중에서 다항식의 인수분해 말고요. 여기는 인수들 중에서 소수인 놈들이 있죠. 2, 3, 5 보이세요? 여기서 소수인 거는 2, 3, 5밖에 없잖아. 그래서 60을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나타내는, 즉 소수들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소인수분해라고 해요. 인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수인 인수만 나타내는 거야. 여기는 60은 소수가 아니잖아. 3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4도 아니고 15도 아니잖아요. 소인수 아니죠. 소수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인 인수 2, 3, 5로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봐봐. 60이라는 건요. 2의 제곱이든 어쨌든 2든 2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2라는 소인수를 갖고 있으면 2의 배수들과는 서로소가 아니겠죠. 왜? 2의 배수는 소인수분하면 무조건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60이라는 숫자는 2를 갖고 있는, 즉 2의 배수와는 서로소가 될 수 없다. 바꿔 얘기하면 서로소는 소인수로 2를 가지면 안 돼요. 즉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돼요. 맞아요? 또 3이라는 놈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6, 9, 12 얘네들과 서로소가 안 돼요. 즉 3의 배수여도 안 돼요. 5의 배수여도 안 돼요.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것들만 60과 서로소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요? 자, 그래서 서로소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볼 수 있느냐? 100하고 서로소가 되고 싶다며. 그럼 100을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럼 소인수로 존재하는 게 누구야? 2하고 5밖에 없죠? 즉 2의 배수가 아니고 또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렇다면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2의 배수 싹 다 빼주고 5의 배수 싹 다 빼주는 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죠? 1부터 100까지 카드 중에서 이 100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2의 배수 싹 다 빼고 5의 배수 싹 다 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중복되는 것 빼겠죠. 2의 배수 중에 10, 20, 30, 40 있죠. 5의 배수에도 10, 20, 30, 40 있죠. 그러면 자 100에서 빼기 50, 빼기 20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하기 10을 해줘야 돼요. 두 번 뺐으니까. 아 쏘리. 이렇게 보시면 알고 니네한테 더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0에서 누굴 뺀다고요? 2의 배수, 그죠? 또는 5의 배수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내용상으로 이해돼요? 또는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내용 이해돼?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몇 개? 이것도 연락 계산하고 있다. 그럴 필요 없죠. 여기서 했잖아. 2번에서 60개.
알겠냐? 답은 40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수와 서로수가 되는 개수.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소인수분해해서 소인수로 누구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걔네들을 빼주시면 돼요. 알겠죠? 약간 집합이랑 조금 연관이 있네. 그지? 괜찮죠? 넘어갑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싹 다 숙제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2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xyz를 개수를 몇 개인가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순서상 xyz죠? 자, 이거를 만족해야 되죠? 그 x하고 y하고 z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x에다가 20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x하고 y하고 z하고 자연수라며. 그러면 양수잖아. 양수 3개 더해서 11 되는 걸로 끝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x가 1일 때 생각해보자. x가 1일 때 y가 1이야. 그럼 z는 얼마야? 자연수로 안 나와. 그지? x가 1이면 1, y가 1이면 2 더하기 3z는 11이야. 그럼 3z는 얼마야? 8이란 말이죠. 그럼 z는 3분의 8인데 자연수야?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큰 수부터 맞춰주시면 돼요. 뭐가 큰 수? 앞에 개수가 큰 수. 봐봐. 1x고 2y고 3z잖아. 3z부터 먼저 맞춰버리면 돼. 즉 z가 1일 때 그때 y하고 x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 z가 1이면 y가 1이고 나머지 x를 만들어주면 돼. 야, z가 1이야. 잘 모르겠으면 자, z가 1인 걸 대입해서 써볼게요. z가 1이야. 그러면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3z니까 3이니까 넘어가면 8이잖아. x 더하기 y가 8이면 돼. 그 만족하는 x, y 순서상을 구하면 되는데 y부터 구하시라고요. y가 1일 때 x 얼마? 6. y가 2일 때 x 얼마? 4. y가 3일 때 x 얼마? 2. y가 4일 때는 안 나오죠. 그 몇 쌍이에요? 한 쌍, 두 쌍, 세 쌍. 오케이? 됐냐? 이렇게 큰 놈부터 맞춰주면 맞추기가 쉽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z가 2일 때는요. x 더하기 2y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죠. 그럼 y가 1일 때 x 3인 거, 2일 때 x 1인 거 끝. 그 다음 z가 3일 때는요. x 더하기 2y가 2거든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총 몇 개예요? 3쌍 더하기 2쌍 5쌍.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일일이 구하는 것을 나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계속 수학을 배울 거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 확통을 배울 건데 저는 이런 문제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불러요. 노가다라고요. 노가다. 노가다 아시죠? 노가다 뭐야? 노가다 뭐야? 그 공사장에서 이제 뭐 벽돌 나르고 막 내 몸을 직접 써가지고 하는 일들을 노가다라고 하잖아. 일일이 다 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고 아니 쏘리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노가다로 일일이 구하시면 돼요. 노가다로. 알겠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여러가지 공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에이? 잠깐만 수연이 어머님이신데 어쩔 수 없지. 자, 노가다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오늘 배울 거야. 조금 이따가 배우고 나면은 뭔가 계산하는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은 공식으로 풀 수 있게끔 바뀌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몇 개 안 되니까 노가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노가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은 노가다를 해야 될 때도 있어. 계산하는 공식이 좀 까다로운 경우도 있어요. 생각을 잘 못해내는 경우도 있어. 일일이 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계산하는 원리에 의해서 뭔가 기호들을 써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거 보도록 합시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해법칙이라고 써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곱할 거야 이러는 거 아니야. 내용을 보시면서 아 이게 곱해야지만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항식 a 뿔 b 뿔 c 곱하기 x 뿔 y 뿔 z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항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일일이 노가다로 직접 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노가다로 풀면 A가 X한테 분배, Y한테 분배, Z한테 분배가 하나씩 다 되겠죠? 그 다음 B도 X한테, Y한테, Z한테 하나씩 다 되고, C도 X한테, Y한테, Z한테 하나씩 다 될 거야. 근데 걔네들 중에 동류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개에서 나오는 모든 항들이 다 따로따로 항의 개수 한 개로 쳐주면 되는 거야. 그럼 항의 개수 총 몇 개일 거야? 자, A가 분배되는 거 하나, 둘, 셋. B가 되는 거 3개, C가 되는 거 3개. 그 3 더하기 3 더하기 3에서 9가 나온다. 자, 이거는 노가다적으로 푼 거고요. 계산 공식으로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개를 하라는 건 이 괄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 괄호에서 한 개의 항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 항 하나와 요 두 번째 괄호에서 나오는 항 하나를 곱해서 하나의 항을 이룬다 라는 거거든. 맞죠? 그렇다면 앞에 괄호에서 한 놈 고르는 사건을 사건 A라고 잡고요. 뒤에 괄호에서 한 놈 고르는 사건을 사건 B라고 잡아요. 자, 그럼 사건 A의 경우에서 몇 개? 3개. B의 경우의 수 몇 개? 3개. 얘네들을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요. 왜? 하나의 항을 볼 때, 자, 내가 샘플링이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잘 봐. 어떤 항은 AX라는 항이 있을 거야. 그러면 A에 해당되는 사건과 B에 해당되는 사건 둘 다 일어나서 한 개의 경우의 수가 된 거죠. 둘 다 일어난 거죠. 둘 다 일어났을 때 제가 뭘 쓰라 그랬어요? 곱의 법칙 쓰라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예요. 알겠습니까? 9 이렇게 나온다. 합곱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1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중딩 애들은 잘 구별을 못해. 합해야 되는 거 곱하고 곱해야 되는 거 합하고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저도 옛날에 중학생 애들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알아낸 거야. 제가 확통 설명은 짱이에요. 정말 짱이야. 확통 전문 강사야. 여러분은 저에게 확통을 듣는 것을 영광으로.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확통을 어려워하는 애들도 웬만하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 수업 처음서부터 잘 들어두면 확통 가지고 그렇게 니네 수능 볼 때든 내신일 때든 그렇게 고민하는 일은 많이 없을 거야.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대한 쉽게, 시간이 오래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유형으로 약수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약수. 자, 약수를 구하는 방법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60의 약수 구하는 거 일일이 다 썼었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말고, 자, 60의 약수가 몇 개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빨리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었죠? 역시 중1 때 배웠잖아. 소인수분해 했었죠? 소인수분해 어떻게 했어요?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1승이잖아. 그래서 약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몇 개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세요? 각 지수에다가 1을 더하죠? 각 지수에 1을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지수에 1 더하세요. 얼마예요? 2죠? 지수에 1 더하세요. 얼마예요? 2죠? 얘네들을 곱했죠? 12개가 되는 거야. 자, 그 약수 하나하나를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곱의 법칙이 지금 쓰인 거야. 근데 왜 곱의 법칙이 쓰였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왜 곱의 법칙이 쓰였을까? 자, 60 갖다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얘보다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24의 약수 어떻게 구할까요? 24는요 2의 3승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요놈의 약수가 4 곱하기 2에서 8개인데 그 8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어쨌든 자, 24의 약수라는 것은 24를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2하고 3 외에 또 다른 소인수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하고 3 말고는 또 다른 소인수인 뭐 5가 들어간다든가 7이 들어간다든가 그럼 약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리고 2는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3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3은요 최대 1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2의 4승은 24의 약수가 될 수 없어요. 2를 많이 가져봤자 3개까지밖에 못 갖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표를 어떻게 그리냐면, 자, 2를 하나도 안 갖는 거야. 2 빵개 갖고요. 2 1개 갖고요. 2 2개 갖고요. 2 3개 갖는데, 각각 그럴 때마다
3을 빵개 가질 수도 있고요. 3을 한 개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요 표 안에 나타나는 요 값들이 뭐가 된다? 약수가 된다. 봐봐. 이거 얼마야? 1이잖아. 이거 얼마야? 1이잖아. 모든 수의 빵승은 1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1이란 약수 나오는 거고요. 1 곱하기 2니까 얼마? 2, 4, 8. 3 곱하기 1이니까 3, 3 곱하기 2니까 6, 3 곱하기 4니까 12, 3 곱하기 8이니까 24라는 약수들이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수가 몇 개 나왔어? 1, 2, 3, 4, 5, 6, 7, 8. 8개 나왔죠? 왜 8개가 나왔을까요? 세로줄이 4칸이고요. 가로줄이 2줄이에요. 자, 4칸하고 2줄은 왜 나왔을까? 왜 4칸이 나왔죠? 2의 3승까지 있으니까. 빵개 1개, 2개, 3개. 4칸이 나온 거야. 빵개 1개, 2개, 3개. 2의 3승까지니까. 그래서 4칸이 나온 거고, 3은요? 1승이니까. 빵개 1개, 2줄이 나온 거야. 그럼 4칸 2줄에서 8개가 나온 건데, 그게 뭐예요? 여기 있는 지수에 1, 1 더해서 곱한 거죠. 그래서 지수에 1, 1 더해서 곱한 게 약수가,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가. 알겠냐? 그리고 그 약수들은 1, 2, 4, 8, 3, 6, 12, 24는 얘네들은 자, 잘 봐. (2의) 빵승부터 (2의) 3승까지 더하기로 쫙 쓰고 3의 빵승부터 3의 1승까지 더하기로 쫙 썼을 때 얘를 전개해서 나온 각각의 항들이 약수들이 되고 있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이거 따로따로 다 분배하면 약수 더하기 약수 더하기 약수 8개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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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모든 약수의 총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수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모든 소인수를요, 빵승부터 요놈승까지 싹 다 더하기로 쓴 다음에 걔네들을 각각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서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이 상태로 계산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니까 1, 2, 4, 8 더하면 얼마? 11? 1, 2, 4, 8, 15? 곱하기. 자, 맞죠? 1, 2, 4, 8. 아이, 써. 암산이 잘 안 돼요. 자, 1 더하기 3 하면 얼마죠? 4죠? 60 나와요. 오케이? 즉, 24의 약수의 총합은 얼마나? 60이다. 실제로 1, 2, 3, 4, 6, 8, 12, 24 더해봐. 60 나와요. 알겠냐? 됐냐? 괜찮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약수의 개수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다? 약수의 총합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약수의 총합 문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여기 지금 빠졌네요. 약수의 총합은 없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가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혹시 모르면 나중에 이 인강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는 뭐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약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구했던 약수는 자연수잖아. 그지? 자연수로서 구할 수 있는 약수만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양의 약수의 뜻이에요. 음의 약수도 있고요. 알았죠? 음의 약수도 있긴 있습니다.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키면 음의 약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거야. 자, 360의 양의 약수는 360을 소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360 소인수분해 하면 얼마 나오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나올 거야. 맞아요. 그죠? 그럼 요놈의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한테 어떻게 해요? 111 더하시라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죠? 몇 개? 24개가 나오겠죠.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됐냐? 그 다음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예요.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네.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졸라 외우면서 한 거잖아.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했잖아. 그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 얼마죠? 암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 되겠다. 숫자적인 감각이 얼마나 좋은지. 연경이 얼마야?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 90? 아쉽다. 얼마야? 아쉽다. 180이에요. 180. 콜? 180. 자, 그럼 여기서 18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죠? 180 소인수분해하면 이놈의 절반이니까 2 하나만 날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5니까 3, 3, 2 곱하면 3, 3, 2 18개. 됐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는 몇 개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360의 약수 중에서는 2의 배수가 아닌 놈도 있어요. 예를 들면 3, 5. 걔네는 2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360의 약수를 쫙 다, 24개를 쫙 다 쓴 다음에 2의 배수인 것만 따로 구해가지고 몇 개인지 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잘 봐. 여기는 요놈 중에서. 내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모름지기 요놈의 약수라면 2를 최대 3개까지 가질 수 있고 3을 최대 2개까지 가질 수 있고 5를 최대 1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건데 그죠? 2를 빵개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최대 3개까지라고 했으니까 빵개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2의 빵승부터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2의 빵승인 경우를 제외시켜줘야 돼요. 왜? 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최소한 2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적어도 2를 한 개는 갖고 있다. 적어도 2를 한 개 이상. 그렇다면 여기 있는 2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2의 빵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서 4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얘 제외하고 3가지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곱하는 수가 지수에 1 더하지 않고 그냥 3, 1 더하고 1 더하고 18개예요. 아시겠어? 이해돼? 2를 빵개 뽑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2를 적어도 한 개 이상만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가지로 줄여지는 거죠. 사건 3개의 곱셈인 거예요. 알겠냐? 이해되냐? 괜찮아? 혹시 모르면 다시 얘기해. 다시 설명해 줄게. 알았죠?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 너희들이 진짜 이해가 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6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6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6의 배수면 2 하나, 3 하나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하고 3만 있으면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2가 하나, 3이 하나 있으면.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2의 경우에서 4가지와 3의 경우에서 3가지 중에서 각각 2는 빵승만 제외하면 되고 3은 빵승만 제외하면 돼. 3의 1승하고 3의 2승. 이 2가지로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또 질문할게. 4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미안해요. 너희들 이해를 계속 돕기 위해서 계속 바꿔서 물어보는 거야. 자, 360의 약수 중에서 4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2를 2개 이상 가지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오케이? 그럼 2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2가지고요. 3에 대해서는 3은 가져도 안 가져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3에 대해서는 3가지 생각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몇 가지예요? 5에 대해서 몇 가지예요? 2가지죠? 12개예요. 4에 대해서 몇 개다? 12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괜찮냐? 괜찮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도로망에서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 또 있나? 또 있구나. 색칠하는 거. 그래. 맞아. 자,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도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거야. 근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자,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즉, 경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는 거죠. A, C, D라는 경로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 A, D, B라는 경로도 A, C, B죠. 그죠?
A, D, B라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따로 계산하고 이거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C, B 따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A, C, B는 몇 가지일까요? 자, 1번 6가지, 2번 9가지. 2번 9가지죠? 왜죠? A에서 C로 갔다 C에서 B로 가는 건데 A에서 C 가는 사건 첫 번째 사건이고 C에서 B로 가는 사건 두 번째 사건이야.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도착을 하려면 두 개의 사건 둘 다 일어나야 돼. 맞지? 그러니까 고배 법칙이죠. 그래서 3가지 곱하기 3가지 해서 9가지가 되는 거야. 자, A, D, B는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최종 답은 몇 가지예요? 위쪽으로 가는 것과 아래쪽으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건 합의 법칙에서 15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문제 하나가 합법칙 하나만 쓰인다, 곱법칙 하나만 쓰인다. 이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문제고요. 한 문제를 푸는데도 합법칙, 곱법칙이 적절히 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눠서 이럴 땐 합이야, 이럴 땐 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잘못 얘기했다. 이럴 땐 합을 적용하고 저럴 땐 곱을 적용하는 건데 그 한 문제가 합 하나로 끝난다는 말이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중간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합도 쓰이고 곱도 쓰이는 거야. 알았니?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를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이번에는 문제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 아까는 한 명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럼 지금은 2명 다 가는 거지. 그죠? 동건이가 가게 되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하고 수진이가 가게 되는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를 살펴볼 때 동건이만 보낼 거야? 수진이도 보내야지. 그럼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둘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는 아까 1번에서 계산한 15가지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는 15가지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15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죠? 그 문제가 15 곱하기 15로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좀 지우고 나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1번 답은 15야. 자, 얘는요, 동건이가 수진이가 둘 다 동시에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건데, 만약에 동건이가 C로 갔으면 수진이는 D로 갈 수밖에 없고요. 동건이가 D로 갔으면 수진이가 C로 갈 수밖에 없어. 아, 이거 남녀 차별 아니야. 왜 남자가 먼저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프로 불편러들 있더라고. 남녀 차별 아닙니다. 그냥 동건이 먼저 썼잖아요. 이거조차도? 이런 건 개념 원리에 항의하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알겠죠? 개념 원리에 항의하세요. 수진이가 앞에 나와야 돼요. 라고 항의하세요. 농담이에요. 요새 하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난 그냥 남자랑 여자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안합니다. 예. 드립을 더 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동건이가 먼저 가고 수진이가 두 번째로 선택해서 간다라고 쳐볼게요. 그렇다면 동건이가 C로 가면 수진이는 D로 가고 동건이가 D로 가면 수진이가 C로 가는 거야. 자, 그럼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네. 경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동시, 수, D인 경우이거나 또는 동디, 수, C인 경우가 있죠. 그럼 동시, 수, D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동시래요. 동건이는 C로 갑니다. 그럼 동건이가 C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9가지. 그리고 수진이가 D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6가지야. 어떻게 할래요? 더 할래요? 곱할래요? 헷갈리죠? 결과를 샘플링 해보라 그랬잖아. 최종 결과에서 동건이하고 수진이 둘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동건이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수진이가 어디를 통해서 왔는지 둘 다의 결과를 같이 보는 게 하나의 경우의 수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 고배 법칙 써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죠? 요것도 6 곱하기 9겠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해요? 더해요? 더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만 일어난 거잖아요. 또 얘만 일어난 거고요. 그죠? 그럼 이거를 각각의 한 개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라고 본다면, 한 개 사건, 한 개 사건이라고 본다면 얘만 일어나거나 얘만 일어난 거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는 더하기에서 54 더하기 54 108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알겠냐? 괜찮아요? 됐죠?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시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필수예제 6번인데 이거는 더럽게 쉬워. 더럽게 쉬운데 이게 막 D부터 칠하고 C부터 칠하면은 좀 애매해져. 애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런 걸 칠할 때는 항상 만약에 복잡하잖아. 그러면 인접 영역이 제일 많은 곳부터 칠한다. 영역이 제일 많은 곳부터 칠하면 여러분이 좀 덜 헷갈려요. 색칠하기가 원래 좀 꼬아내면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더 칠해서 인접해가며 칠해요. 인접해가며. 될 수 있으면. 꼭 지킬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인접해가며 칠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A는 인접 영역이 몇 개야? 인접이라는 건 바로 붙어있는 영역. 그걸 왜 중요하게 따지냐면 서로 붙어있는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라고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인접하다, 인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게 A야, B야, C야, D야, E야. A야. A는 네 군데가 네 군데 영역이 붙어 있어요. 반면에 B는요. A하고 C 두 개밖에 없잖아요. C는요. A, B, C, A, B, D 세 개고요. D는요. C, A, E 세 개고요. E는요. A, D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인접 영역이 제일 많은 게 A죠. 얘부터 칠할 거예요. 얘가 1바. 몇 가지 칠해요? 5가지 칠할 수 있어요. 색깔 쓰는 거 5가지니까. 됐니? 그럼 요거 칠할 때마다 우리가 B를 칠하겠죠. 뭐 E를 칠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 이렇게? 상관이 없어. 인접해가며 칠하는 거니까 2를 칠해서 이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죠. 왜죠? 여기 칠한 거 똑같은 색 못 쓰잖아. 그지? 그럼 여기 4가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이미 여기 한 놈 칠해져 있고 여기도 이미 한 놈 어떤 놈 골라서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황에서 D를 칠할래? C를 칠할래? 내가 인접해가며 칠하라고 했죠. 그러면 A, E 칠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접해 있는 놈은 D잖아요. 얘부터 칠하는 게 맞아요. C를 먼저 칠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D부터 칠하세요. D 칠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1번 5개, 2번 4개, 3번 3개. 3개죠? 여기 쓴 색 못 쓰고요. 여기 쓴 색도 못 써요. 그럼 5개 색 중에서 2가지 색 제외하고 칠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서로 다르게 칠할 수 있는 경우에는 3가지야. 맞아? 자, 그 다음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1번 3가지, 2번 2가지. 3가지. 그지? 왜? 얘네 둘만 피하면 돼. 여기 칠한 색 똑같은 색 칠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 3가지야. 알았어?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 쓴 색 그대로 칠해도 되잖아. 그죠? 이 2가지 색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5, 4, 3, 3, 3 곱해서 27, 20, 540까지가 나오겠네요. 알겠니? 됐어요? 네. 근데 자, 마지막 문제라고 했는데 진짜 풀어드릴 건 여기 아니라 더 어려운 걸 풀어드려야 되거든요. 아니네. 마지막 문제 또 있네.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쉬었다가 남은 문제 풀어드릴게요.